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국시대의 7개의 나라, 우리가 그걸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 칠웅 중에서 진나라, 서쪽 지역에 있던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장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처음 통일을 했는데, 이 통일 과정에서 진시황은 특히 군사적으로 큰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재상 이사라는 사람이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라든가 제도를 잘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면, 군사적인 업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은 진나라의 대대로 훌륭한 장군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몽오라고 하는 사람은 제나라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 영토가 있으면은 진나라 여기인데요. 제나라 지금 이쪽인데, 제나라에서 진나라로 넘어와서 소왕을 섬길 때부터 이게 군사적으로 너무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소왕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통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림막이 되어주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몽오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몽염의 부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군사적으로 진나라가 영토를 통일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쩌면은 사실은 제도는 정복 이후의 일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진시황은 대대로 몽염 가문의 어떤 군사적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은 자기가 황제에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진나라가 최초의 통일 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이 몽염 장군이 있고 그 동생이 몽의라고 있어요. 이 두 형제인데, 이 몽염 장군한테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권력이 뭐예요? 병사죠. 30만 군을 통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나라 국경에 있는 이 만리장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책임을 이 몽염 장군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동생 몽의에 대해서는 몽의를 승상으로 삼아요. 승상으로 삼고, 황제가 늘 어디를 다니거나 무슨 어떤 업무를 갖다가 추진할 때, 심지어 외부에 시차를 간다든가 이럴 때도 늘 이 몽의를 대동하고 다닐 정도로 신임을 보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몽염의 가족들은 조상 대대로 이 왕실에 기여했던 그 기여한 그런 어떤 그 공훈을 인정을 해서 황제가 각별하게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전통 왕조 시대 때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 그 세습권, 그래서 이제 태자를 책봉을 하고 그 다음 후계자를 책봉을 하고, 이 후계자가 안정되게 권력을 갖다 이양받을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자신이 신임하고 있는 그런 그 신하들을 갖다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진시황은 자신의 큰아들인 부소라고 하는 큰아들에게 후계자의 지위를 물려줄 것을 결정을 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 힘을 가진 몽염 장군을 태자 부소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북경 변방 지방에서 이민족을 혹은 그 지역을 갖다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실습을 시키죠. 그래서 진나라 황제가
황실을 보존하고 있을 때 아들 부소를 서북 지방에 파견을 하고 거기에 이 몽염 장군과 같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을 붙여서 황제의 수업을 제대로 차근차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진나라 황제가 진시 황제가 이제 시차를 나가죠. 시차를 나가서 여기서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아무도 예고하지. 그러니까 왕실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시차를 나간 그 지역, 사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됐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이런 후계 구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큰아들 부소가 이제 제위를 잇게 되고, 그 다음에 몽염과 백기 이런 군인들이 뒷배경이 된다 그러면은 황제를 충분히 잘 계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시황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남기죠. 유서를 남겨서 내가 죽거든 부소를 불러다가 내 제위를 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간신, 가장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간신 몇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거기에 꼭 들어가는 사람은 조고입니다. 환관이었는데요. 워낙 행실이 나빴고,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 그때그때의 사건에서 이 조고의 어떤 범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들 이사의 친구였던 한비, 법과 체계를 갖다 완성한 한비라는 사람이 옆 나라의 한나라의 왕족이었는데 진시황이 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배울 게 많다 그래서 부르게 되는데, 아니 외국에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데려왔으면 그 사람을 기용을 하거나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진시황은 한비를 데리고 온 이후에 한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를 기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군대까지 동원하고 그 이전에 한비를 내가 만나보고 죽으면은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한비를 한나라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위협을 합니다. 한나라를. 그 사람 내놔라 이거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데려왔는데도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 되게 의문점이 많았는데 거기에도 이 조고라는 사람이 껴 있어요. 조고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이 법가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용인하지 않습니다.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석지나 원앙에서 여러 번 확인했다시피 법의 입법 과정부터 적용,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공평성을,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이 한비가 조고를 공격을 하죠. 위기감을 느낀 조고가 누구를 들먹이죠?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한비가 이 사람 제 친구입니다.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비를 데려올 때 진시황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한비를 모함을 하죠. 한비가 나중에 네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이사는 이 한비가 외국인이잖아요. 진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나라가 여기 붙어있는 나라인데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사람이 쓴 계책들, 지금 올리는 모든 이런 정책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한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시황이 한비를 잡아서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뒤에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사가, 그것도 아마 이 간신 조고가 개입됐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외부의 시차를 순행을 나온 상태에서 죽게 돼요. 유언을 남겨서 빨리
내가 생각했던 준비를 시켰으니까 그동안 마다들을 황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키고 실전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거 한 거 아니에요. 얘를 데려다가 황위를 잇게 해라 그랬는데 조고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때 그 진시황의 마지막 그 시찰 때 같이 갔던 호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있어요. 이 왕자 역시 조고하고 뜻이 맞았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사람. 조고가 가서 얘기를 하죠. 왕위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거 아무도 몰라.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거를 좀 수정을 해서 왕위를 너한테 물려줬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여기를 제거합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반역이죠. 그런데 호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할 때 강의했다시피 이사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이사 역시 조고의 계략에 밀려서 진시황의 유언장, 그 다음에 뜻, 그의 죽음까지 감춰가면서 엉뚱한 황제를 갖다가 후계자를 임명하는데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간신 조고는 이 부소라고 하는 황제가 첫째 아들이고 황제가 후계자로 삼았던 사람을 권력에서 배제하려고 했을까? 그 이야기가 사기열전에 나옵니다. 몽염 장군의 지금 그 태자 부소의 뒤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대대로 장군집이고 진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이 몽염 장군의 동생 몽의 승상으로서 진시황 옆에서 항상 그 수행을 했던 이 몽의가 조고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걸 몽의한테 조사를 하라 그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뜻을 몽의한테 물으니까 몽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조고는 왕의 옆에서 환관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서 허드렛 일들, 진시황의 그런 어떤 수발들을 다 드는 사람이라 진시황이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벼운 경고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조고의 입장에서는 이 몽의에 대한 원한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같은 형제고 틀림없이 부소가 황제가 되면 조고는 모든 권력을 잃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조고가 바로 이런 일을 꾸밉니다. 몽의를 모함을 해가지고 먼저 죽이죠. 죽이고 몽염 장군과 부소한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결을 해라 이렇게 소신을 꾸며서 사신을 통해 가지고 몽염 장군한테 보내죠. 그리고 몽염 장군을 억류를 해놓고 자결을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부소는 좀 경황이 잘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동생을 황제로 임명을 했고 동생이 잘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결을 합니다. 이때 그 몽염이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정황상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정말 진시황 황제의 뜻이 그러했다 그러면은 그 뜻을 그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습니다. 부소는 그냥 너무 상심을 했죠. 아버지가 자기를 신뢰하고 신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너무 상심을 해서 그냥 자결을 하고 맙니다.
몽염 장군 끝까지 버텼죠. 이게 뭔가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의심을 해요. 그런데 사신들이 버티고 있어서 끝까지 무슨 그 이사도 만나보고 내가 여러 가지 그 신하들을 만나보고 그래도 진시황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내가 그때 죽겠습니다. 사신이 그걸 들어주지 않고 결국 몽염 죽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여기서 지금 이 몽염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몽염 장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몽염 장군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해서 외국에서 와서 제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제 나라 사람들인데 제 나라에서 와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진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결국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진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했나. 충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황제가 그거를 알고 자신에게 큰 군사적 업무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를 보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진시황이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뭐예요? 만리장성,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유목 부족들로부터 이 진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고 이 엄청난 대토목공사의 책임을 몽염 장군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사자가 와서 호해가 황해를 잇게 되었으니 부소와 너는 죽어라. 자결을 해라 스스로. 동생도 죽었어요. 갑자기 어떤 죄명이 씌워져서 모함을 받아서. 이때 몽염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마천이 이거를 디테일하게 추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하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그 어떤 진실됨 이런 것들을 알 텐데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모반의 그런 어떤 음모를 가졌다든가 진나라 왕실에 거역하는 어떤 마음을 추월해도 가졌으면 이걸 달리해 봤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가 반응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하냐면 몽염이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지맥들을 끊었기 때문에 아마 하늘의 신이 땅의 신이 노해서 나한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했구나라고 한탄을 하면서 죽어요. 우리도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전생에 내가 뭐 잘못됐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하늘의 뜻을 자꾸 갖고 와요. 아, 이래서 하늘이 노해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늘에다가 맡겨버리죠. 우리를. 그런데 사마천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몽염 장군이 이런 비참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말로를 겪게 된 것은 그가 얘기한 것처럼 만리장성 대토목 공사를 하면서 지맥을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몽염 장군이 진시황을 도와서 진나라를 통일했잖아요. 통일 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 통일 왕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렸겠어요.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국가에다 다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고프고 힘들고 아주 그런 시기를 갖다 계속 겪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이 됐으면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서 뭔가 안정을 누리도록 하는데 몽염 장군이 그걸 진나라 황제에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정책을 꾸려갔어야 하는데 또다시 토목공사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비용을 대게 하고 사마천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몽염 장군이 죽은 게 땅의 진액을 끊었기 때문이겠는가. 그가 새로운 국가가 창설되었을 때 왕에게 충신으로서 왕에게 건의해서 그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건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면 자꾸 그것을 어떤 운명의 탓이라든가 무슨 외부에서 나는 사실 그게 아닌데 외부에서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결과됐다. 이렇게 자꾸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힘듦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또 다른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늘의 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주변에서 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마천의 고뇌가 몽염 장군의 글에서 읽혀집니다. 몽염 장군은 진나라의 충신이었고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조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신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하늘의 탓, 땅의 탓, 신들이 노여움을 사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마천은 그가 정말 한 국가의 중요한 공신으로서 백성과 그 다음에 특히 힘들고 어렵고 곤궁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몽염 장군. 사마천이 몽염 장군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토로했던 그 심정, 그것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평가까지 사마천이 열전에서 몽염 장군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몽염 장군의 삶,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12번째 몽염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